세상의 끝. 만약 그곳에 모든 슬픔을 두고 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남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그곳에 얽힌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보이시죠? 눈 덮인 산을 배경으로 외로이 서 있는 저 빨갛고 하얀 등대, 세상의 끝 등대라고 불리는 바로 이곳, 남위 54도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이곳을 찾는다고 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향하는 곳이 바로 이곳, 우수아이아입니다. 자, 첫 번째 장에서는요. 이 도시 그 자체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공식적인 별명부터가 세상의 끝인 곳이죠. 우수아이아 시내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럼 여행자들이 진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 표지판 앞에 멈춰서요. 스페인어로 fin del mundo,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라는 선언. 여기가 바로 인류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남쪽의 도시라는 걸 증명하는 아주 상징적인 이정표인 셈이죠. 이 숫자가 우수아이아의 지리적인 위치를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남극 대륙까지의 거리가 불과 1000km라는 거예요.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무려 3250km나 떨어져 있으니까 그 고립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근데 있잖아요. 이 도시에 뭔가 특별한 감성을 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왕가이 감독의 영화 해피투게더입니다. 주인공이 자신의 아픈 사랑을 여기 이 등대에 와서 묻어버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수아이아는 많은 여행자들한테 슬픔을 내려놓는 순례지처럼 여겨지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유명한 등대를 직접 만나러 비글 헤업 투어를 떠나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이곳에서 뭘 느끼고 경험하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투어 이름이 왜 비글 헤업이냐면요. 바로 찰스 다윈이 탐사선 비글호를 타고 이곳을 탐험한 데서 유래했어요. 배를 타고 나가면요. 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위섬에서 한가롭게 햇볕 쬐는 바다사자나 가마우지 같은 야생동물들을 정말 가까이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한 5시간 정도 걸리는 여정인데요. 그냥 등대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등대를 지나서 귀여운 펭귄들이 사는 펭귄 섬까지 남극의 생태계를 직접 마주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등대 앞에 멈춰섰을 때 많은 여행자들이 정말 조용히 자신만의 의식을 치른다고 해요. 마음속에 오래 묵혀두었던 슬픔과 우울을 저 차가운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죠. 남극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 모든 걸 다 가져가 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자, 이번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우수아이아가 속해 있는 섬 티에라 델 푸에고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티에라 델 푸에고. 이게 스페인어로 불의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1520년에 마젤란이 이 해협을 지나가다가 밤에 해안가에서 타오르는 수많은 불빛들을 봤대요. 그 불빛이 바로 이곳 원주민들이 피운 모닥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불의 땅이라는 낭만적인 이름하고 현실은 정말 달라요. 정반대라고 할 수 있죠. 이곳은 사실 1년 내내 제대로 된 여름도 없고 겨울은 지독하게 추운 얼음의 땅에 훨씬 더 가깝거든요. 국립공원 풍경을 딱 보면 아, 정말 척박하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눈 덮인 산,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호수, 그리고 엄청난 바람을 맞으며 자란 나무들. 봄인데도 노란 민들레 말고는 꽃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황량하지만 그 안에 뭔가 압도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 아래에는 정말 가슴 아픈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마젤란이 봤던 그 불을 피웠던 원주민들, 수천 년 동안 이 땅의 주인이었던 야간족 같은 부족들은 결국 침략자들의 총에 의해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이제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을 뿐이죠. 이렇게 슬픔과 상실의 역사가 깊이 새겨진 땅, 우수아이아.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절망이 아닌 또 다른 희망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세상의 끝을 찾는 한국 여행자들이라면 꼭 들른다는 곳 아세요? 바로 다비닌의 민박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주인, 임명선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큰 울림을 줍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사시사철 꽃이 피기 힘든 이 얼음의 도시에서 한 한국인 여성이 수백 종류의 꽃을 재배하면서 도시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말 그대로 꽃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삶이 처음부터 꽃길이었던 건 아니에요. 친척 초청으로 아르헨티나에 왔다가 우연히 우수아이아에 정착하게 됐고 시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채소 농사는 경쟁력을 잃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마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렸던 화훼 재배에 도전해서 20년 만에 기적 같은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명선 씨는 그냥 성공한 사업가가 아닌 거예요. 그녀의 이야기는 우수아이아를 찾는 지친 여행자들에게 큰 위안을 주고요. 그녀의 굳건한 생활력 자체가 슬픔을 버리러 온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또 하나의 살아있는 등대가 된 거죠. 자, 다시 처음 봤던 이 등대 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이 등대가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단순히 슬픔을 묻은 장소만이 아니라 혹독한 비바람을 견디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빛을 비추는 모습에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일궈낸 한 사람의 삶이 겹쳐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세상의 끝 우수아이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슬픔을 버리는 것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발견할 것인가? 만약 여러분이 세상의 끝에 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찾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세상의 끝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오늘 저와 함께 지구 가장 남쪽 끝에 있는 도시, 바로 그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의 시작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외로움, 그리고 동시에 어떤 길잡이 같은 느낌, 이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아주 유명한 등대죠. 세상의 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 가슴에 한번 품어보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갈 그곳에 신비로운 매력 속으로 한번 푹 빠져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세상의 끝, 우수아이아에 대해 알아보고 불의 땅이자 얼음의 땅이었던 그곳의 역사, 그리고 슬픔을 묻는 마지막 등대 이야기와 마지막 우체통에서 시작하는 트레킹, 마지막으로 이 얼음 땅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 같은 희망의 이야기까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세상의 끝 우수아이아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곳은 남극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기도 하고 스스로 핀델분도, 즉 세상의 끝이라는 정체성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우수아이아 시내 중심에 딱 가면요, 바로 이 표지판을 볼 수 있어요. 우수아이아 세상의 끝. 여기까지 온 여행자라면 누구나 여기서 사진 한 장 꼭 찍고 가는 뭐랄까 필수 코스 같은 곳이죠. 아니 대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길래 세상의 끝이라고 부를까요? 아르헨티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부터 무려 3,25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와, 이 숫자만 들어도 정말 아득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반면에 남극 대륙까지는 불과 1,0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남극 탐험을 떠나는 배들한테는 여기가 정말 중요한 출발점이자 마지막 보급 기지가 되는 셈이죠. 그럼 이렇게 독특한 지리적 위치를 가진 이곳은 어떤 역사와 환경을 품고 있을까요? 불의 땅, 얼음의 땅,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우수아이아가 있는 이 섬 전체를 티에라 델 푸에고라고 부르는데요. 스페인어로 불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1520년에 탐험가 마젤란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해안가에서 원주민들이 피워놓은 모닥불들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걸 본 거예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죠. 그런데 불의 땅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되게 따뜻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여긴 제대로 된 여름이라고 할 만한 계절이 거의 없고요. 그냥 1년 내내 춥고 혹독한, 오히려 얼음의 땅에 훨씬 더 가까운 곳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아픈 역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원래 이곳에는 야간족, 테우엘족 같은 원주민들이 수천 년 동안 살아왔어요. 이 땅의 진짜 주인이었죠.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침략자들 때문에 그들이 가져온 질병과 총칼 앞에서 비극적으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이야기가 박물관에만 남아있다는 사실이 참 마음 아프죠. 자,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우수아이아에 가면 꼭 해야 한다는 액티비티를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역사적인 비글 해협을 가로지르는 보트 투어입니다. 이 비글 해협이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찰스 다윈이 탔던 탐사선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이 차가운 바다에는 정말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저기 보세요. 바위섬 위에서 바다사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가롭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네요. 그렇게 바다 동물들을 구경하며 가다 보면 드디어 이 투어의 하이라이트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등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등대 하나를 보기 위해 우수아야를 찾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영화 해피투게더 보셨나요? 극 중에서 장국영이 세상의 끝으로 가서 자신의 모든 슬픔을 다 털어놓고 싶어 했던 곳,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글을 쓴 필자도 이곳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오래 기생해온 슬픔과 우울을 바닷속에 수장한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자기 마음속의 무거운 짐들을 이 등대 앞바다에 훌훌 털어버리는 거죠. 자, 등대에서 슬픔을 다 털어냈으니 이제는 좀 걸어볼까요? 다음 여정은요. 티에라 델 푸에고 국립공원에서 즐기는 트레킹입니다. 근데 이 트레킹 시작 전부터가 정말 낭만적이에요. 바로 여기 세상 끝의 우체통에서 출발하거든요. 진짜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서 붙이면 어떤 기분일까?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이 우체통에서 시작된 길은요,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서 쭉 이어집니다. 걷다 보면 태초의 모습을 간직한 숲, 거울 같은 호수, 그리고 저 멀리 반짝이는 빙하까지 정말 숨막히는 풍경이 계속 펼쳐져요. 해협 건너편에 보이는 저 눈 덮인 산들은 칠레 땅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거칠고 또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있으니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과연 이런 세상의 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 얼음 땅에 핀 한 송이 꽃처럼 놀라운 희망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임영선 씨인데요. 이 척박한 땅만큼이나 정말 놀랍고 강인한 삶을 살아오신 한국분이세요. 우수아이아에서 다빈인의 민박집이라는 곳을 운영하시는데 이곳이 세상 끝까지 찾아온 한국 여행자들한테는 정말 따뜻한 엄마의 집밥 같은 그런 안식처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임영선 씨의 삶은 그야말로 역경과 인내의 연속이었어요. 처음에는 농사를 짓는 남편을 따라 이곳에 왔지만 사업이 실패하고 설상가상으로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는 큰 아픔을 겪으셨죠. 하지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이 얼음 땅에서 꽃을 키우기로 결심하고 무려 20년 동안 끈질기게 도전한 끝에 마침내 엄청난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영선 씨는요, 그냥 민박집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 끝에서 길을 잃고 지친 여행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너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존재, 말 그대로 사람 등대가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우리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등대로 돌아왔습니다. 거센 비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빛을 비추는 이 등대처럼 말이죠. 세상의 끝. 우리는 이곳에서 모든 것의 끝을 발견하게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발견하게 될까요? 어쩌면 끝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이야말로 절망 속에서 가장 강인한 희망이,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은 아닐까요?